그러면 상속재산 1억 중 XY의 법정 상속분은 각 5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X는 유증 4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결국 X의 구체적 상속분은 5천에서 4천을 뺀 1천만 원인 거죠.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유튜브를 촬영하는데요. 제 전문인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상속재산 분쟁에 관해서는 미리 잘 산정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싸우지 말고 합의하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유류분이나 상속분을 산정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미리 산정하고 합의가 가능할 테니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상속분, 유류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적 상속분은 민법 1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 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수정된 상속분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기본적인 공식은 첫 번째, 동순위 공동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0.5를 가산합니다. 그 다음은 대습 상속인데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했으면 그 사망한 자의 몫을 자식과 배우자가 대신 받습니다.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다시 앞에 말씀드린 1, 2의 공식대로 사망한 분의 자식과 배우자가 나눕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공식을 기초로 해서 실제 사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사망하면서 9억의 재산을 남겼는데 A에게는 배우자 B, 자녀 XY, G가 있고 그 중에 Y는 이미 사망해서 Y에게 자식 한 명과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 법정 상속분을 살펴보면요. 원래 XYG는 이제 균분하고 B는 XYG에다가 0.5를 가산하니까 XYG 다음에 B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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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XYG의 법정 상속분은 4.5분의 1, 배우자 B의 법정 상속분은 4.5분의 1.5가 됩니다. 그리고 대습 상속인인 Y의 자식과 배우자는 그 Y의 원래 몫인 4.5분의 1을 또 다시 1대 1.5로 나눠서 Y의 자식은 결국 총 재산에 대해서 45분의 4, 배우자는 15분의 2를 법정 상속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X랑 Z가 상속받는 재산은 각 2억씩이고요. 배우자인 B는 3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Y의 자식은 9억 곱하기 45분의 4니까 결국 8천만 원. 그 Y의 배우자는 9억 곱하기 15분의 2니까 1억 2천만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저 말고 누나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이라도 누나보다 많이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 누나가 미리 받은 재산까지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누는데 누나가 미리 받은 것이 있으니까 모자란 만큼만 받으면 공평하겠죠. 이런 생각을 반영한 것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특별수익은 법적인 용어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을 활용해 해서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 수익을 빼면 그것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특별 수익을 합해서 계산하고 유증하는 것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수익은 이미 빠져나간 재산이기 때문에 합해줘야 하는 거고 유증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재산이니까 합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은 다 적극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해보시죠. A가 사망하면서 1억을 남겼는데 자식이 XY 2명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X한테는 이미 1억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Y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이미 증여한 1억에다가 남긴 1억을 합쳐서 총 2억으로 잡고 XY의 법정 상속분이 1대 1이니까 X의 법정 상속분은 결국 1억, Y도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X는 이미 특별수익이 1억이 있으니까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 수익을 뺀 그 0이 되는 거고 Y는 구체적 상속분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를 또 살펴보면 A가 사망하면서 1억을 남겼고 그 재산 중에 4천만 원은 X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은 1억인데 4천은 이제 그러니까 유증이니까 더하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총 상속재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1억 중 XY의 법정 상속분은 각 5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X는 유증 4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결국 X의 구체적 상속분은 5천에서 4천을 뺀 1천만 원인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사례
사례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A가 사망하였는데 A의 배우자로 B가 있고 A의 자녀로는 XYG가 있습니다. 그 중에 Y는 이미 사망해서 Y의 자식으로 한 명, 그러니까 V라고 하죠. 그리고 배우자 W가 있습니다. A가 5억짜리 집 한 채와 예금 2억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예금 2억은 배우자에게 유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이미 X에게 1.5억, V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결국에 남긴 재산 집 5억, 예금 2억, 그리고 이미 생전에 X에게 증여한 1.5억, 그리고 V에게 증여한 0.5억, 이걸 다 합쳐서 총 9억입니다. 그럼 이 사례는 사실 아까 법정 상속분 계산하는 사례에서와 같은데요. 그러면 XG는 9분의 2고 배우자 B는 3분의 1이고 손자 V는 45분의 4고 Y의 배우자 W는 15분의 2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 법정 상속분은 XZ는 2억, 배우자 B는 3억, V는 8천, W는 1.2억이 됩니다. 그런데 X는 이미 특별수익이 1.5억이 있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자기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수익 1.5억을 뺀 0.5억이 되고요. Z는 그냥 2억입니다. 그리고 B는 특별수익, 그러니까 유증이 2억이 있으므로 상속분은 1억이 됩니다. 그리고 V는 특별수익이 5천이 있으므로 법정 상속분 8천에서 2를 뺀 3천만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요. W는 1.2억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에 관해서 X, G, B, V, W가 0.5 대 2 대 1 대 0.3 대 1.2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정확한 상속분의 산정이 됩니다. 이제는 유류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유류분 산정 공식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은 유족의 생존권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채무금액을 빼고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만큼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각 상속인들에게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고 반환을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공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류분은 직계 비속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은 상속 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다 더하고 상속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 재산에 산입하는 증여 재산에는 상속 개시 전에 1년에 행한 것에 하나고 예외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랑 주는 사람 모두가 유류분권 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이 더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선악이나 기간 제한 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초재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자가 특별 수익을 얻었을 때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얻은 재산이 있으면 그 액수를 공제하고 부담해야 할 상속 채무가 있으면 그 액수는 가산합니다. 법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공식을 공식화해가지고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유증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은 후에 그래도 부족분이 있을 때는 증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증 또는 생전 증여받은 가액에 비례해서 반환받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에 반환 의무자가 있으면 고유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제 유류분에 관해서도 사례를 통해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가 사망 당시에 배우자 없이 자식만 XYG 3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A가 남긴 재산은 없고 채무만 3천만 원인데 생전에 자식 중 X에게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재산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유류분은 각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Y와 Z의 유류분은 각각 기초재산 1억 2천에서 6분의 1을 곱한 2천만 원씩인데요. 각자 분담한 상속 채무액이 1천만 원씩이므로 X에게는 각자 3천만 원씩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배우자 없이 사망했고 자녀는 XYG 3명입니다. A가 남긴 재산은 1억이고 상속 채무는 총 6천인 경우인데요. 생전에 X에게 6억 그리고 Y에게 8억 원을 증여했다고 보면 일단 상속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A가 남긴 재산 1억과 생전에 XY에게 증여한 6억 8억을 다 합친 15억이고요.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씩 하면 X, Y, Z가 각 5억씩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X, Y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0이고요. Z는 나머지 1억을 전부 자신이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6천만 원을 3분의 1씩 법정 상속분대로 2천씩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Z만 굉장히 적은 재산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봐야 되는데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총 14억 4천입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X에 대한 특별수익 6억, Y에 대한 특별수익 8억, 그리고 남긴 재산 1억, 15억에서 상속채무 6천을 공제한 14억 4천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각각 6분의 1씩입니다. 따라서 X, Y, Z의 유류분은 각 2억 4천입니다. 그런데 Z는 상속채무를 2천 분담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2억 4천에서 자신이 상속받은 금액 1억을 빼고 자신이 분담하는 상속채무 2천은 더해서 결국 1억 6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X의 유류분 초과액은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 6억에서 분담하고 있는 상속채무 2천을 뺀 금액, 여기서 자신의 유류분액 2억 4천을 뺀 3억 4천입니다. 그리고 Y의 유류분 초과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자신의 특별수익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빼고 유류분액을 빼면 결국 5억 4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X와 Y에게 나눠서 청구해야 되는데 비율은 X의 유류분 초과액, Y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는 X에게 1억 6천 중 둘의 유류분 초과액을 합산한 8억 8천분의 X의 유류분 초과액 3억 4천의 비율만큼, 그리고 Y에게는 1억 6천 중 8억 8천분의 5억 4천 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분과 유류분 산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례로 든 숫자들은 조금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라서 단순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